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31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38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는 납세자의 권리 그리고 불복 절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납세자의 권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세금 납부, 신고와 관련해서 원칙이 신고 납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은 모두 성실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성실성을 추정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납세자의 권리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납세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받고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납세자가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복 조사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조사의 어떠한 연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납세자의 권리들에 대해서 납세자는 사전에 통지를 받을 또 권리가 있어요. 어떠한 조사를 받게 됐다거나 할 때에 미리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우리 관세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납세자 권리 현장의 고시 및 교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납세자의 권리들은 납세자 권리 현장이라고 하는데 고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 조사를 하는 경우들은 등에는 이러한 납세자의 어떤 권리 현장을 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매우 긴급하거나 이 사람을 긴급하게 압수수색 또는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납세자 권리 현장의 고시 및 교부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이제 납세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통합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항상 예외는 있죠. 특정한 사안만을 따로 똑 띄어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1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통합조사의 원칙, 모든 어떠한 이제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예외 첫 번째가 세금 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 수출입업자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서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던가 조세 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서 긴급하게 조사할 경우,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긴급한 상황에는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이라던가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특정 사안만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통합조사의 원칙의 예외 사항이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세관 공무원이 어떤 관세 조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을 하면 안 되겠고,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조사는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382페이지 2번에 나와 있죠.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 이때에는 조사받은 자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나와 거래한 상대방,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던가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에 따라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기로 한 그 범위 내에서만, 원래 혐의가 이만큼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지금 이 부분은 싹 다 모아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해외 직구 한참 이제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일반인들이 마치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다이슨 청소기, 그리고 애기들 푸뉴, 애기들 옷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사다가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막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쓸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해서 소액 면세를 받거나 해서 수입 요건 면제를 받거나
우리 그 수출입 요건 있죠. 또는 이제 세금을 안 낸다거나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싹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일제조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 조사를 받았었으니까 빼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납세자는 성실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이제 진실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야겠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관 공무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세관 공무원에게 납세 의무자가 어떠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받거나 했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도 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 보호라고 38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에 대한 첫 번째가 어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담당자를 돌아 이거예요. 그래서 관세청에도 두고 세관에도 둡니다. 관세청에 두는 사람은 납세자 보호관, 그리고 일부 세관에는 납세 보호 담당관을 이제 두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관세청과 세관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납세자 보호의원회라고 합니다. 납세자 보호의원회에서 하는 일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납세자 권리 보호위원회가 관세청에도 있고 세관에도 있다고 했는데 관세청과 세관 내 어떤 위원회에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세관은 좀 더 디테일하고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리고 관세청의 어떤 위원회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좀 큰, 규모가 큰, 좀 폭넓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그러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간혹 현장 강의를 나가면 이런 걸 물어봐요. 세관인 세관장 아저씨가 높을까요? 관세청장 아저씨가 높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세관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파주세관, 평택세관 엄청 많거든요. 그 위에 관세청, 세관들을 통괄하는, 해서 관세청장이 좀 관세청에서 하는, 관세청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좀 더 좀 폭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세관에서 하는 일과 관세청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세관에서 하는 일들 383페이지 제일 아래 파란색 박스에 나와 있죠. 이거를 먼저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잘 이제 눈여겨 봐두시면 혹시나 이 둘을 구분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내시기에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관 의원회에서 하는 일을 먼저 보시면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그리고 관세조사 중에 세관공무원의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 그러니까 우리 관세조사하고 있는데 저 공무원이 굉장히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사 좀 정지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 요청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심의를 이제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그리고 그 밖에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세관에 있는 사람이죠. 담당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은데 그 이유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는 관세청에 설치된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관의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세관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의, 그리고 두 번째가 똑같죠. 구축민원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쭉 나와 있는데, 납세자 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누구? 관세청에 있는 납세자 보호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뒷부분 관세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자 보호의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심의의 어떤 결정이 났어요. 심의가 결정이 났는데 관세청장한테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는 변경을 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 그럼 심의가 이루어지겠죠. 그 심의 전까지 세관 공무원에게 일시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이렇게 자기의 권리가 보호되는 만큼 어떠한 이제 조사라던가 질문,
뭐 제출 요구 등의 어떤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성실하게 그의 협력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자, 고액 상습 체납차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안 낸 기간이 미납된 기간이 굉장히 길거나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체납 관세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난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난 체납관세 등이 얼마? 2억 원 이상. 이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을 공개를 하려면 이 사람 1년 지났네? 2억 원 이상이네. 무조건 그 명단 공개가 아니라 그 사전 심의를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타당한가 라고 하는 사전 심의를 해야 돼요. 이때에 이 사람 진짜 악질이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때 감치할 수 있거든요. 감치 여부도 함께 심의를 합니다. 감치 여부도 함께 심의를 하고요. 공개가 결정이 됐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너 이름 다 공개될 거야. 인적사항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통지한 날부터 이제 6개월 후에는 한 번 더 심의를 하게 됩니다. 뭐 그 기간 동안에 납부를 했을 수도 있죠. 통지하고 공개가 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6개월이 지나면 납부 이행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85페이지에 감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을 감치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관세를 3회 이상, 3회입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이것도 1년이 경과를 했고 그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이거를 특정한 어떠한 이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은 감치를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출국 정지 또는 출국 금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관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것들은 출국 정지라던가 출국 금지는 요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그리고 납세자의 어떤 의무죠.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불복 절차예요. 불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신들이 내린 처분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세관장은이라고 먼저 나와 있죠. 불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떠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나에게 뭔가 처분을 내리지 않아서 나는 이해를 어떤 이제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불복 청구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세금을 냈는데 세관에서 보더니 나중에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나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낸 세금 좀 부족한데? 나 세금 낼게 라고 통지를 해요. 그냥 걷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그 추가 징수하겠다라고 한 통지를 받았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추가 징수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그 추가 징수에 대한 통지가 적법한 건지 그 추가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면으로 나 너한테 추가 징수할 거야 라고 세관이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전 통지가 사전 통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A에 보시면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 3개월 내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죠.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빨리빨리 수입신고 먼저 오케이 해주고 그 당시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적정한지는 수리 후 심사가 원칙인데 어떠한 관세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과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거 이슈가 많은 사항이라거나 이슈가 많은 물품이라거나 이 사람은 조금 좀 그렇다거나 어떤 이제 좀 불성실 신고인으로 보인다거나 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그 세액이 적정한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한 수리 전 세액 심사를 해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은 세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수리 전 세액 심사. 수리 전 심사라고만 쓸게요. 수리 전 심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H를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부도, 휴업,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이제 사전 통지, 과세 전 통지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 또 다시 B로 올라와서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확정 가격을 신고한 경우예요. 이게 제가 수입하는 거는요, 시세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또는 우리 최종 창고에 도착한 다음에 측정한 중량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돼요. 이렇게 수입 신고 당시에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대략 예상되는 가격으로 먼저 신고를 하고 2년 이내에 확정 신고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한 확정 신고를 했는데 부족 세액이 발생한 거야. 이건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 아니,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부족세액이 발생했어.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관세의 감면세를 적용받을 때에는 사후 관리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용도에 사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감면된 관세,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아마 방금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그런 예시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감면된 그러한 경우에도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관세 포탈죄로 이제 고발이 돼서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 포탈. 자, 그리고 F부터 쭉 보겠습니다.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해서 부족세액을 이제 징수하는 경우, 그냥 이게 단순 오류예요. 이거 굳이 과세전 통지까지 할 필요 없다. 공 하나 원래 1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10만 원 넣네? 이거 그냥 단순 오류인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감사원의 시정 요구. 감사원은 이제 감사원이 관세청이나 세관에 어떤 이제 감사를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펴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시정 요구를 세관도 받아서 추가 징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품목분류의 3번이 변경돼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품목분류라고 하는 건 HS 코드죠. 그 HS 코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관세율이 달라져요. HS 코드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품목분류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럼 나는 뭐 가격이라던가 이런 건 제대로 신고를 했는데 품목분류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겨서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당연히 남게 되는 경우는 돌려줘야 되겠죠. 품목분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 경우에는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약간 뭐 부정의 냄새가 폴폴폴 나죠. 거기에 단순 오류, 감사원 시정 요구, 품목분류 변경,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지를 받으면 내가 30일 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이거 진짜 적법한 추가 징수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는 세관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을 하지만 뭐 관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해야 된다거나 새롭게 유권 해석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에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또 30일 이내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해서 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뭐 45일째라던가 이 기간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너는 기간 지났으니까 땡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 기간 지났으니까 땡이라고 하는 거를 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4번에 보시면 386페이지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후의 구분에 따른다. 심사 청구를 했는데 아니야, 추가 징수하는 게 맞아 라고 납세자 너가 틀렸어 라고 하는 게 기각. 납세자 당신의 말이 맞네요 라고 하는 걸 인용. 기간 지났네, 이건 각하, 아예 심사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고, 인용 부분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과세전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그러니까 납세자가 심사 청구를 한 걸 보니까 일부는 납세자의 말이 맞아, 주장이 맞아. 그러면 그 추가 징수 통지, 과세전 통지를 한 세관장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분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통지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았을 때 무조건 다 난 절대 못 내라고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제가 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이거 세금 낼 테니까 빨리 세금 납부고지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에 해당하는 뭐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자 같은 게 더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냥 세금 낼게요, 납부고지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불복 신청의 불복 절차의 첫 번째 과세전 적부 심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과세전 적부 심사는 뭐다? 내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세관에서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얼마 내세요 라고 납부고지서를 막 날리는 게 아니라 과세전 통지, 미리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 적법한지 아닌지 심사해 주세요. 아니면 이거 정말 제가 틀렸네요, 세금 낼게요 라고 조기경정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기간은 3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8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불복 절차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이건 부당한데, 위법한데 라고 하는 어떠한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어야만 했었는데 그 처분을 세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 이익이 좀 박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복 신청의 종류에는요,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정 소송이 있어요. 행정 소송. 보통은 요 순서대로 갑니다. 이의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경우에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얘를 생략하고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관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관세법에 따른 통고 처분, 그리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였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했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의 신청, 요 심사 심판 청구, 행정 소송 요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이라던가 심사 심판 청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효력을 먼저 볼게요.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일단은 이런 것들을 내가 신청하거나 청구했다라고 해서 이미 내려져 있는 처분의 어떤
집행 정지는 불가하다. 내가 뭐 한 1억을 더 내라고 1억을 더 추징을 당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심사 청구를 했어.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심사 청구를 했다라고 해서 그 1억을 내야 되는 나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내고 얘를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그대로 1억 원을 집행을 했을 때 납세자에게 어떤 중대한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걸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다. 자, 내용은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행정소송의 어떤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관세청이 어떤 처분, 처리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그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그 자와 관세사나 변호인 이런 이제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익을 침해당한 자와 그들의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다. 절차는 그 처분을 이미 했거나 원래 내가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처분을 했어야만 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면 세관장은 그 이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알려줘야 돼요. 7일 이내에. 그걸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 서면으로 알려주면 납세자는 그 서면을 딱 보고 의견서를 보고 이 사람 왜 이런 식으로 말했지? 하면서 어떤 자기의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만약에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고 어떤 반대 증거를 낸 경우다라고 하면 60일로 이제 시간이 늘어난다. 요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의 신청이고요. 처음에 어떤 이제 처분이라던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90일 내에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죠.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면 세관장은 7일 내에 뭘 준다? 의견서를 준다. 의견서를 누구에게? 이의 신청인에게 주면 이 이의 신청인은 뭘 제시할 수 있다? 반대 증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기간이 30일. 만약 반대 증거가 제출된 경우라면 60일 내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심사 388페이지 심사 또는 심판 청구예요. 자, 청구인은 심사 청구든 심판 청구인은 이의 신청인 그리고 처분으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 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이해관계인이고 청구 기간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의 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그리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인 기간으로 14일을 더 주는데 보통은 어떤 처분을 받았거나 신청 결과를 받았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았거나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예요. 90일 이내고요. 자, 관세청 심사 청구 아래쪽에 보시면 관세청 심사 청구 그리고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에 관세청 심사 청구 절차부터 볼게요. 자, 심사 청구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90일 똑같죠? 90일 똑같고 이 청구를 세관장한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세관장이 7일 내에 의견서를 보내야 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의견서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번에는 관세청장에게 보내요. 세관장이. 관세청장한테 보내면 관세청장이 이거를 이의 신청인한테 보냅니다.
관세청장을 거쳐서 이의신청인한테 보내고 그 다음 똑같아요. 반대 증거가 있으면 반대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은 90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결정 기간하고 좀 다르죠? 나머지는 같은데 관세청장 거쳐오는 것과 결정 기간이 90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심판 청구 이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 역시도 90일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죠. 90일이라고 하는 건 똑같고 결정 9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도 청구는 90일 같죠. 지금 심판 청구하고 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는 요 중간에 어떤 이견서 제출이나 이런 절차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3개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좀 모아서 이제 기간이라던가 절차를 보시면 조금 편하시겠다. 자, 청구의 제한 부분 보겠습니다.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다시 한번 제기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지금 이만큼인데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는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동일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중복조사 못 받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불복 청구도 중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요건은 뭐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어디 갔죠? 앞에 있었는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되겠다. 다만 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로서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돼요. 무슨 말이냐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했더니 재조사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원래 처분했던 너는 새거 아니고 이 부분 다시 재조사해 라고 해서 그 재조사해서 다시 처분해 라고 한 경우에는 그 재조사 결과 다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심판 청구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 기간은 자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같고요. 전부 다 90일 이내예요. 다만 이제 좀 자세하게 나눠놨는데 그게 바로 요건에 있는 심사 심판 청구를 거치는 경우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심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의 결정해서 보시면 이것도 같아요. 각하. 이거는 아예 우리가 심의할 거리조차 지금 되지 못해. 기간이 지나서 왜 이렇게 늦게 청구했어? 이런 경우들 각하고 기각, 납세자 네가 틀렸어. 인용, 납세자 네 말이 맞네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고 분리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돼 있어서 보시면 관세청장은 불복 신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 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필요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관세청장은 불복 신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처분에 대한 결정을 통지를 할 때에는 그 다음 네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불복을 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불복 방법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기간까지 너한테 어떤 결정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날에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난 날부터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불복 방법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이것도 90일이겠죠. 391페이지 출제 유형 파악하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관장이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 이제 과세전의 심사가 아니라 이제 과세
과세 통지를 하는 경우,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신에게 어떠한 관세를 추가 징수할 거다, 세금을 추가 징수할 거다라고 과세 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3개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전 세액 심사하는 경우 이러면서 몇 가지 덩어리로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 통지하려는 날부터 4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이었고요. 틀렸고요. 수입신고 수리 전의 세액 심사 결과 맞고요. 감면된 관세 징수 맞죠. 관세 포탈 맞고요. 납세 의무자가 잠정 가격을 신고한 경우 잠정 가격이 아니라 확정 가격이었었죠. 납부세액이 계산차고 등 명백한 오류 맞고요. 해서 틀린 것은 A와 E 해서 A와 E를 쓱쓱쓱 쳐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 파트에서는 불복 절차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납세자의 권리보다는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절차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아마 복습하실 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